이 시간에는 대를 이어서 해병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출신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해병대를 나온 아버지는 아들이 해병이 되는 것을 가장 자랑스러워합니다. 아들이 없는 사람은 조카라도 해병대를 보내려고 그 엄청난 노력을 하죠. 이제 저희 중대 모임을 하는데 중대 모임이 이제 모임을 한 번 할 때마다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여지껏 이제 쭉 해왔던 그 중대 모임에서 참석하는 인원이 뭐 20-30명, 많이 나올 때는 40명도 나온 적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20명 이상이 나오죠. 한 30명 정도? 예, 25명, 30명 그 정도 나오는데 나오던 사람은 늘 나오고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바뀌어가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중대 모임을 할 때는 항상 좀 자랑하듯이 우리 아들 해병대 보냈어. 지금 상병이야. 지금 막 훈련소 보냈어.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장교, 부사관, 병 구분 없이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들어보면 정확한 통계를 낸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아들이 10명 있다 그러면 그 10명 중에 5명 정도는 그 해병대 보내지 않을까. 5명 이상, 이제 반 이상은 되는 것 같진 않고 그래도 4명, 5명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얘기 들어오면 이제 손꼽아서 이렇게 보면 해병대 보낸 그 아버지들이 한 10명 중에 5명 정도는 된다 이거죠. 20명 정도 나오면 10명 정도. 그러니까 그건 꼭 아들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자기 딸 있는 사람은 좀 안타까워하면서 자기 조카라도 해병대에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 이거죠. 저희 그 모임에 나오는 한 분은 아들, 딸마저 이제 부사관으로 보냈고 그 사위도 그 해병, 그러니까 현역 이제 부사관인데 아들, 딸을 해병대 보냈고 이제 딸이 부사관으로 갔는데 그 딸이 또 그 해병하고 결혼을 해서 사위까지 이제 해병인 경우도 있다 이거죠. 왜 그럴까? 해병대 출신의 아버지는 해병대 출신의 삼촌은 해병대 출신의 조카를 왜 해병대에 보내려고 할까? 그것은 그 해병대에 대한 자긍심이 있기 때문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부심이라고 그러는데 부심. 해병대 부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자가 빠진 것이겠죠. 자부심을 그냥 부심이라고 하겠죠.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그 부자 사이가 좋은 그 관계,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가 좋으면 그 아들이 해병대에 될 가능성이 좀 크고 부자 사이가 좋지 않으면은 그 아들이 자꾸 해병대를 안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자꾸 가라고 우기고 이제 이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고 싶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잘해줘야 된다. 아들을 귀하게 대해야지 그 아들이 그 성장해서 20살쯤 됐을 때 저절로 해병대에 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부자 사이가 좋으면 아들이 해병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뜻이죠.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자긍심, 자존감, 자부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세대는 그 부심이라고 표현한다. 제가 이제 그렇게 들은 것 같습니다. 부심. 쟤는 부심이 있어. 이제 해병대 출신의 젊은 유튜버가 어떤 행동을 하면서 나는 부심이 있어. 뭐, 다른 사람도 해병대 부심이 있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자부심을 부심이라고 표현한다. 해병대 출신의 아버지는 자신이 그랬듯이, 해병대, 이제 아들이 해병대에 가서 해병대에 자긍심을 갖고, 강한 남자가 되고, 또 그래서, 남은 인생을 정말 인생이라는 게 험난하죠. 그 험난한 인생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그런 거죠. 해병대 아버지가 아들이 해병대에 가기를 원하는 이유는 해병대에 가서 해병대의 자긍심, 자존심, 뭐 자부심을 가지고 강한 남자가 돼서 인생을 잘 헤쳐나가기를 바란다. 이제 비슷한 말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자존감, 자긍심, 자신감, 자부심 이제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존감이란 말이 있는데 자존감이란 말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뭐 해병대에 나온 사람의 자존감 이렇게 표현은 하지 않고 해병대에 나온 사람의 그 자부심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자존감 이제 비슷한 말이지만 자부심과 자존감 뭐 이런 말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자면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는 정신력이 가장 높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정신력, 정신이 가장 높고 그 낮은 게 있을까요? 가장 높다는 것은 가장 긍정적인 정신력이란 뜻입니다. 요즘에 이제 정신력을 멘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 자존감이라는 것은 자아 정체성과 관련이 된 것인데 자아 정체성은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인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것인데 철학적 의미죠. 가장 높은 정신력이라 그랬는데 가장 높은 정신력, 가장 상위 차원의 정신.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 이제 지금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존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단어죠. 자존감이라는 것이. 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정신적으로 부유한 상태입니다. 돈이 많은 것이 아니고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부자인 사람, 정신적으로 부유한 사람, 풍성하다 그런 표현도 하는데 정신적으로 풍성하다. 이제 마음이 여유가 있고 행복감을 느끼고 이제 그런 사람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자존감이 가장 높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위 차원의 인간의식에서 상위 차원의 의식이 갖춰진 사람, 그런 사람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 제가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풍요롭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아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긍심이란 말이 있는데, 그 자긍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자긍심이 있는 거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긍심이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제 긍정적인 자기인식이죠. 자긍심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내면적인 것이고,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기보다 내면적인 것인데,
감성이라고 그럴까? 감정이라고 할까? 이제 그런 것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자긍심이죠. 자긍심보다 좀 더 상위 차원의 그 정신은 자존감. 자존감이 가장 그 긍정적인 마음 중에서 가장 상위 차원의 마음이죠. 자긍심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것은 좀 외면적인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 어떤 사람의 그 태도를 딱 보면 좀 자신감이 있어 보이죠.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고, 자신감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이든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이제 무엇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군인이다 그러면 적군이 될 수도 있죠. 적군을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자신감이죠. 나한테 주어진 일, 어떤 임무일 수도 있는데, 어떤 임무를 내가 스스로 감당을 잘할 수 있어.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것이 자신감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도전도 할 수 있고, 극기도 할 수도 있고, 극복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 도전하고, 극복하고,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서라도 극기를 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성취란 말이 있는데 성취에 필요한 마음이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이 자신감이죠. 바로 전에 얘기한 자긍심은 그 내면적이라서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죠. 또 이제 부심이라고 하는 자부심, 이제 이런 말도 있는데, 그 자부심은 그 자신의 가치, 이제 가치라는 게 이제 무엇인가를 어떻게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제 그런 뜻인데,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중요성, 자기 자신의 중요함,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가치와 능력을 믿고 당당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있는 사람, 해병대를 갔다 와서 자부심이 있어. 그러면 해병대에 가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자기 자신의 중요성을 이렇게 높여서 온 것이죠. 해병대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왔다. 그래서 당당하다. 해병대 출신, 당당하다. 그럼 자부심이 있어. 해병대 출신으로서의 자부심이 있다. 해병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그러면 그 해병대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해병으로서의 그 가치 역시 중요한 것이다. 해병대라는 그 단체, 조직의 가치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도 하고, 또 해병, 그 조직과 단체에 속한 개인으로서, 일부분으로서의 자기 자신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고 매우 귀중한 인간이다.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런 것이 자부심이라는 거죠.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죠. 제가 이제 그 자신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자신감, 자부심 좀 비슷한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대상, 또 어떤 임무에 대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극복하고, 그래서 성취한다. 그래서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성취인데, 원하는 삶을 사는 것, 그 성취에 필요한 마음이 자부심 또는 자신감, 또 자긍심,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통제하는 이제 상위 차원의 마음은 자존감이라는 것이고,
대를 이어서 해병이 되는 이유, 아버지가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 아들이 없다면 조카라도 해병대를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해병대에 가서 어떤 한 개인이 해병대에 가서, 물론 이제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건 좀 안타까운 경우고, 해병대에 가서 자긍심과 자부심, 자존심, 이런 긍정적인 마음, 인생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긍정적인 마음을 해병대에 가서 만들어 올 수도 있고, 또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사람은 그런 마음이 더 강화돼서 나올 수 있고, 그래서 해병대를 전역하고 난 다음에 험난한 인생살이, 험난하지 않은 인생살이는 없습니다. 인생은 고란 말이 있죠. 다 고생하고 힘든데, 그래도 해병대를 나온다면 그런 힘든 인생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자긍심, 자부심, 자존감, 이런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서는 그런 것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려고 하고, 삼촌은 조카를 해병대에 보내려고 한다.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해병 생활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어도 그 힘든 것보다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힘들었지만 힘든 것보다 힘든 게 이제 50이었다. 그러면 그 이상 100만큼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훨씬 더 유익하다. 힘들었지만 가치가 있다. 그런 거죠. 사서고생은 젊어서 또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자긍심과 자부심과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자긍심, 자존감, 자부심, 자신감,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사서고생하면은 불평밖에 하지 않죠. 해병대 아버지는 아들이 해병이 되어서 자긍심과 자존감과 자부심과 자신감과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아들이 해병대에 갔다 와서 대체적으로 자긍심, 또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들들도 대체로 해병대를 갔다 온 다음엔 또 이제 해병대 생활을 하면서 해병대 잘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해병대 갔다 온 아들들은 해병대 잘 다녀왔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괜히 생고생만 했어, 그렇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해병대 아버지는 아들까지 해병대를 보내려고 할까? 해병대를 갔다 오면 유익한 마음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함이 크기 때문이다. 자랑스러워하는 거, 사랑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 긍정적인 마음인데, 자랑스러워한다면 사랑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이 군대 생활할 때 해병대 생활이 자랑스러웠어, 그러면 해병대를 사랑합니다. 해병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타인을 비하하거나 타군을 비하하거나 비난하지 않죠. 아버지가 아들을 해병대에 보내는 이유, 그런 이유를 이제 제대로 알고 있어야죠. 해병대를 통해서 자긍심과 자존감과 자부심과 또 다른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표현할 수 있지만 그런 이제 긍정적인 마음, 이제 긍정적인 마음, 제가 좋아하는 애국심, 정의감 그런 것도 있죠. 국가와 사회에 대한 헌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 단어들도 있고 자긍심과 자존감과 자부심을 통해서 험난한 인생을 잘 헤쳐나가는 그런 해병, 또 이제 그런 사람,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애국심이 있고 정의감이 있고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잘 발현이 되는 그런 개인, 아마 아버지라면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해병대에 가야 한다고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을까. 대를 이어서 해병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대를 이어서 해병이 되는 이유는 아버지가 해병대에 갔다 와서 자긍심이 있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사회에 헌신하려는 그런 국가에 대한 애국심 또는 정의감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을 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를 이어서 해병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